뉴욕 증시는 0.1%가량 하락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의 이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며 떨어졌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수익성이 후퇴하며 3% 약세를 보였고 시티그룹 역시 이익을 늘리지 못했다는 평가에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0.8% 하락해 배럴당 63달러 4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가 시장 점유율 우려에 오펙이 이끄는 감산 협상 참여에 의구심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는 원유 증산 시 유가가 4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기존의 산업 보조금 관련 요구를 완화하며 한 발 물러섰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신 미국 협상단은 기술 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 다른 의제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로이터의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접속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문제인데요.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발생한 접속 오류 사고로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더해 서비스 장애 회사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장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힘차게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24시간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항상 24시간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을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나와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 창구를 이용해 보셔서 1대1 소통 창구를 여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세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약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 지수가 모두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이 됐죠. 웰스파고와 JP모건의 실적으로 1분기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또 다른 대마불사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바로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에 약세를 보였고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은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실망감을 드러낼 정도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대 이상의 수익이 나왔지만 수익성이 후퇴하면서 3%가량 약세를 기록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강세장이 펼쳐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자세하게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 좋은 소식도 나오면서 증시에 도움이 될 뻔은 했지만 결국 마감 기준으로는 지수 기준으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 참고로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우가 0.1%, S&P 500과 다스닥 지수도 역시나 0.06%, 0.1%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증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세였지만 급등한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오늘 특징주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브로셀 사이언스입니다. 역시나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42%가량 올랐습니다. 피부와 결합 조직의 질병에 대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는데요. 표피 수포증에 대한 치료제, 요 FCX007이라는 게 있는데 요 유전자요법을 개발, 상용하기 위해서 캐슬 크릭 제약과 공동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42% 넘게 올랐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프리시피오입니다. 4월 9일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69%가량 올랐고 오늘도 41% 올랐네요. 암 연구와 진단을 위한 의학용 진단 키트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4월 1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내일 이제 연내 회계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9일 당시에 나스닥의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 청문회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 청문회에 대해서 5월 2일에 나스닥 상장 조건 폐지에 대한 충족을 위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청문회를 기점으로 주가가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하거나 한 번 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이오패스 홀딩스입니다. 이름이 낯이 익으신 분들은 3월 4일에 무려 196% 급등한 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32%가량 올랐는데요. 췌장암, 폐암, 그리고 백혈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3월 4일에 발표한다고 공시를 했던 약물 전달 기술, 요게 있는데 요를 뒷받침할 임상 데이터, 원래는 3월 4일에 공개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미뤄져서 4월 3일에 미국 암연구협회에서 발표하고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32%가량 크게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특징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뉴욕 증시 좀 더 인덱스한 상황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를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시장 흐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출발은 어땠을까요?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시장 모두 조용한 분위기에서 등락을 이어나갔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은 혼조 양상이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시죠. 자,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 그 시장. 금융주의 실적이 양호했습니다. 여기에 안도감을 살짝 가져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시티그룹과 함께 골드만의 실적이 다소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은 더 커졌고요. 그리고 1분기를 넘어서 2분기로 넘어가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한 걱정 또한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초반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85%가 모두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눈높이만 넘기면 되는 상황이라는 점, 이 점 포인트도 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니까 금융주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지수에 하방 압력을 넣은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 섹터인데요. 바로 골드만과 시티 때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매출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시장은 매도세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오늘 지수의 부담이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헤드라인 넘버 자체는 양호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시장의 판단 아래쪽으로 꺾는 모습이 오늘 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이렇게 금융주의 실적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호전세를 보이는 섹터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호재,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호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먼저 지표를 보시면은요,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3.7 급감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샀는데요. 10.1까지 급등했다는 부분, 시장을 안도시킬 만한 요인이었고, 여기에다가 계속되는 호재죠. 어떠한 뚜렷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있지만 그 기대감만큼은 높아진 상황인데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제 최종 단계에 와 있다. 중국이 또 한 번 양보하기로 했다.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까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묵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호재는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 만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가운데 경계감 속에 3대 지수 살짝 꺾이면서 그러다 폭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새벽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럽 역시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을 이어나간 하루였습니다. 미국의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이 안에서 유럽 내에서의 금융주는 강했다는 점 좀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주요국 보시면 독일 증시가 0.71%, 프랑스도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독일 증시 장중에 12,000선 이탈하기도 했지만 그나마 끌어올리면서 오늘 장 거래 마감됐다는 점 특징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만 유럽 내에서 거래량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이 경계감이 하나고요. 그리고 부활절 연휴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섣불리 방향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브렉시트라는 이슈만 놓고 봐도 이 부활절 연휴 때문에 이달 말까지 하원은 지금 협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영국 증시는 보합권에서 변동 없이 마무리했다는 점 보시고요. 경계감 가득한 역시 유럽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아시아로 가보시죠. 자, 어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4개월 만에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가는 일본 니케이 지수였습니다. 1.37%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3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반면에 0.34% 내렸습니다.
3월의 수출입표가 좋았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뒤쳐졌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데 투자자들은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고요. 0.34% 밀렸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지난주 초반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IT 대형주에 대해서 큰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 매수세 꾸준하게 몰리면서 0.65% 플러스 만선 위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네요. 자, 이제 신흥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실 텐데요. 인도 증시 0.36% 올랐습니다. 자, 대선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정치적 이슈가 하나고요. 그러나 지금만큼은 어닝 시즌에 조금 더 집중해서 지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한 대형 IT주의 성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에 반응 나왔고요. 소폭이지만 플러스였습니다. 필리핀과 싱가포르 증시와 같은 경우는 반면에 하락이었고요. 필리핀의 1개월의 최저치가 내려갔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증시 휴장이었던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남미 보시면은요. 남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인 가운데 뚜렷한 상승은 아르헨티나 쪽에서만 확인이 됐습니다. 1.24% 오르면서 31,000선 위에서 거래가 마감된 모습 체크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외환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가 주 후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중국의 경제 지표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런 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기다려보자라는 심리가 외환 시장에서는 강했는데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 살짝 올라서면서 96달러 선 후반대에 달러 인덱스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유가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펙과 러시아 쪽에서 미국의 뺏긴 점유율을 다시 가져오겠다라면서 증산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락폭은 0.8%,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0.5%로 각각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 그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시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매수 호가는 조금 낮았습니다. 0.3% 낮게 형성이 됐고요. 구리 가격 역시 0.4% 각각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출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조용하지만 좀 아래쪽으로 밀려나갔고 유럽 주식시장 역시 경계감 속에 오늘 새벽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 주목한 종목들 어떠한 투자 의견이 나왔을까 이어서 살펴보실까요? 명미준 앵커와 이어서 함께 하시죠.